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었고 김종호 선수라고 이제 금메달리스트 축구 생활도 좀 했었고 차기 선수 했던 게 도움이 돼갖고 네. 이제 특전사 가서 대테러 부대 저격수로 이제 군 생활을 했었어요. 와. 처음에 정관에 저희가 5년 정도 살았지만 정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도 처음 봤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저희 집 앞까지 섰을걸요. 옆에 분은 제 마누라입니다. 나이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나시는? 4살, 4살. 아, 4살 차이에요? 네. 더 돼 보이는데. 저희 인생 그 결혼기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냥 웃었죠. 저는 저 도끼 맞을 뻔했어요.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왔냐.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와이프 미친나 절대 니 같은 놈하고 결혼 안 시킨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결혼 생활하면서 전셋집을 구하게 되죠. 야. 네, 34평. 네. 그 전까지는 야구에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회사 들어가고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최고 많이 벌었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일반인 연봉을 벌어본 적도 있어요. 월에. 올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남포동 시아도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사장님, 그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부산 정관에 거주하고 있는 윤성룡이고 38살이고 자그마한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호떡 가게는 여기서 뭔가요?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가깝네요. 네. 아, 여기가 가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 카메라. 사장님,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세요? 출근하면 일단은 오늘 영업할 수 있는 거 반죽부터 준비하고 운영해야죠. 아, 여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8평에서 10평 사이 정도 될 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게 어느 정도 할까요? 여기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월세는 그래도 이 라인에서는 제일 비싸요. 1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네. 사장님, 네. 호떡 가게가 엄청 깨끗한데 네. 여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지금 이제 6월 달이면 1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고 정관이라는 동네 자체가 네. 그 아이들도 많고 저도 애가 3명이다 보니까 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을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뉴 보니까 네. 호떡 종류가 엄청 많네요. 저희 여기에서도 지금 신메뉴가 한 두 네.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메뉴는 요 밖에 메뉴판에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호떡 있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일단 요거 이제 반죽 이제 초반에 물이랑 소금이랑 흑미 가루랑 이렇게 이제 섞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에 재료가 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호떡하고 이제 비교가 되려면 하나라도 더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나요? 일단은 흑미 가루랑 찹쌀, 밀가루, 물, 소금, 그 다음에 이제 비법 소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사장님, 네, 옆에 분은 아르바이트생 분이신가요? 아르바이트생 겸 동생 겸 제 마누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슬을 많이 맞아갖고 조금 네. 빨리 사갔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한 50대 정도 되면 네. 제가 동안이 되죠. 아, 나이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나시는? 4살, 4살. 아, 4살 차이에요? 네. 더 돼 보이는데. 사장님, 네, 그 호떡 장사 하기 전에는 네.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우여곡절의 아이콘이죠. 한 3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직업이요? 네, 안 해본 거 없고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자동차 금융회사를 운영했었고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동차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한 5년 정도 됐고 자동차 렌트 리스 회사 아, 네, 예. 해운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호떡도 하고 계시고. 네, 이거는 불판을 닦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네. 한 번 더 먼지가 꼈을 수 있으니까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해야죠. 와. 이거는 어떤 작업입니까? 이제는 호떡을 구우려면 이제 마가린이 어느 정도 불판에 녹아 있어야 이제 호떡을 구울 수 있으니까 지금 마가린이 이제 녹이는 작업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보통 막 식용유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식용유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거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마가린만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식용유는 뭐 아무래도 마가린에 비해서 좀 빨리 물리는 경향도 있고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먹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네. 마가린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작업은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네. 이제 통으로 녹이는 것보다 잘라주면 예. 좀 빨리 녹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 아, 마가린이 많이 들어가네요? 처음에만 이렇게 이제 한 2개 정도 이렇게 녹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녹이면서 이제 저희가 굽죠. 저 롯데 2차 211동 고구마 치즈 2개, 치즈 하나, 인절미 하나, 씨앗 2개. 벌써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 단골고객. 아. 네, 문을- 아직 가게 오픈을 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11시에 오픈하는 거 아시고 네. 미리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문자로? 네, 저희 완전 단골이세요. 아. 단골하고 고깃집에서 술도 같이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마가린이 녹으면서 네. 그 마가린 안에 이제 안 좋은 소금 성분, 네. 소금이랑 그다음에 이제 거품 같은 것들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손님들이 마가린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당연히 뭐 기름은 다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조금 깨끗하게 아. 좀 그나마 건강에 덜 해롭게 하려고 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생각보다 엄청 섬세하시네요. 아, 고기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사장님, 네. 그러면 아까 그 렌트 사업 이전에는 어떤 거를 해보셨어요? 제가 부산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이제 체육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사격 선수로 국가대표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창원경륜공단에 네. 이제 진종호 선수라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실 텐데 금메달리스트 이제 그분하고도 이제 숙소 생활도 좀 했었고 아마 진종호 선수는 기억 못 할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어린 고등학생이라 세계대회 메달이 없으셨어서 네네네. 그때를 조금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넘사벽이죠. 와. 사기 선수 했던 게 도움이 돼갖고 네. 이제 특전사 가서 대테러 부대 저격수로 이제 군생활을 했었죠. 와, 멋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을 했고 이제 저는 경찰 특공대 지원하려고 이제 경찰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시작했었죠. 제가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영어가 이제 가장 이제 걸리더라고요. 아.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좀 잘 안 돼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자 이제 그 생각으로 해서 이제 삼성 S1이라는 데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S1이라면 세콤이라고 아, 이제 압니다. 예, 보안업체인데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연봉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사를 했죠. 네. 입사했는데 6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아,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S1 같은 경우에는 출동직이다 보니까 예, 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친구 결혼식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당직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이제 축하 파티 한다고 해서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해서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쉬는 날이긴 했는데 제가 아침 일찍 첫 경기 야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야구 유니폼이랑 이제 장비 가지러 간다고 시동을 켰습니다. 네네네. 시동을 켜고 이제 가다가 신호를 받았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차들이 이제 안 가니까 빵빵거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오게 됐죠. 아, 절대 음주 단속에 걸린 건 아닙니다. 네.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출동을 했으니까 음주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술 먹고 운전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숙취 해소 부족으로 네. 이제 음주에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S1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하는데 면허 정지가 돼버리면 제가 운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미 이제 면허 정지를 이제 본사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음주가 부득이하게 걸리다 보니까 그때 제 인생에 제일 이제 멘탈이 터진 상황이었고 방황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방황을 했나요? 제가 특전사 전역할 때 23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생활 입대할 때부터 한 달에 100만씩 모았어요. 제가 전역할 때 통장에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나왔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는 큰 돈이네요. 큰 돈이기도 하고 근데 그 돈뿐만이 아니라 제가 군생활 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었어요. 야간대학인데 대학 학비까지 제가 내가면서 쓰고도 그렇게 모아서 나왔죠. 네, 모아서 나와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무원 준비도 하고 이제 생활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S1에서 이제 그만두면서부터는 준비할 돈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 이제 나락에 빠지기 시작하죠. 어떤 나락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못 먹었던 술, 담배, 그리고 이제 명품 사 입고, 그리고 제가 25살 때인데, 네. 그때 친구들은 뭐, 아반떼 타면은 차만 있었어도 부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죠. 그때인데, 저는 그때 그랜저, HG, 오. 처음 나왔을 때, 네. 예, 풀옵션 3,800만 원 현금 주고 바로 구매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니, 뭐, 어린 나이가 뭐가 있나요? 그때는 일단 차가 가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현금 주고 차 사고, 이제 명품 입고, 여자들 꼬시러 다녔죠. 아, 그렇게 돈 쓰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돈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돈도 없고 씀씀이도 커졌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따라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그때 사촌 형님이 부동산 토지개발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외제차도 타고 오고 맨날 돈도 펑펑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저도 저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토지개발 네. 그 일 배우러 올라갔었죠. 어. 네, 올라갔는데 절대 올라갔으면 안 됐는데 그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제 인생에 항상 후회점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저는 그 동네 보고는 지금도 오줌도 안 쌉니다. 네. 그래도 그때 이제 제 재산이라고 차도 있고 돈도 좀 있었고 했던 거 다 탕진하고 돈은 10원도 벌지 못하고 그때 유일하게 남겼던 게 지금 현재 제 마누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났고 네네네. 와이프 빼고는 남은 게 빚밖에 없었죠. 그때 한참 이제 힘든 시기 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동거를 하면서 네. 이제 그때 저희 지금 네. 첫째가 임신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어. 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시기가 딱 그 상황 그 당시였죠. 나락 갔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나락이 아니라 거의 뭐 지옥보다도 좀 힘들었죠. 그때. 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빚만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처갓집에서는 좋아해 줄 리가 없잖아요. 저도 지금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이프하고 술 먹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만약에 내 같은 사람을 신랑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오면 니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와이프가 미친나 절대 니 같은 놈하고 결혼 안 시킨다면서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단하시다. 그래도 어찌됐든 인정을 해주셔서 뭐 결혼은 했지만 처음에는 그 인정받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과 전쟁에 그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 인생 그 결혼기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습죠. 네. 뭐 소금 뿌린다잖아요. 저는 진짜 도끼 맞을 뻔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보시다시피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특히 장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아.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30대도 안 됐는데 너희가 무슨 애를 키우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장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당당한 사이가 얻고 싶었겠죠. 워낙 또 귀한 게 자란 딸이고 또 장인어른이 또 워낙 또 큰 대기업에 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수준이랑 와이프 집 수준이랑은 좀 클래스가 많이 달랐죠.
어찌됐든 이제 뭐 그때 결혼 생활을 시작은 해야 되는데 뭐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월세방 하나를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갓집에 장모님은 난리가 났죠.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왔냐. 내 눈에 흙도 아니에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찾아뵙지도 못했고 아예 거의 인간 취급 못 받고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서 결혼식을 하고 네. 그때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 500만 원 걸 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 제가 나이가 28살이고 저희 와이프가 24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손을 벌려갖고 이제 보증금 500만 원 딱 빌려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었죠. 아, 500만 원으로 집 구해서. 500에 35만 원, 네. 18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여곡절 끝에 있다는 이제 집도 구했고 이제 결혼생활 시작했는데 진짜 직업이 없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첫째가 이제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냉동물류 아침 저녁으로 이제 네. 투잡을 뛰었죠. 아, 이제 냉동물류 이제 배송 납품 배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제 첫 직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냉동물류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서 그때 세금 떼고 한 280만 정도 받았었죠.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월세도 나가야 되고 애기 용품도 나가야 되고 뭐 병원도 다녀야 되고 저희도 생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하고 많이 울었어요. 마트 가면 애가 그때 이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네. 남들은 전부 다 그때 5만 원짜리 이런 분유 먹일 때 저희는 3만 얼마짜리 이제 분유를 처음에 샀는데 네. 그걸 먹고 분수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짜리 분유를 사려고 했더니 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아 그것도 깝깝한데 저희가 마트를 가면 버릇이 생겼어요 그때. 네. 무조건 1+1. 아,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싸고 양 많은 걸 찾고 근데 뭐 몇 개만 사도 뭐 10만원 20만원 그냥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뭐 카드값 낼 돈도 없고 뭐 연체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둘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으면서도 많이 울었죠. 그 마트 앞에서 1+1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애 분유도 좋은 것도 못 먹이고 좋은 것도 못 사 입히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많이 그때는 좀 많이 울었어요. 아, 어린 나이에 또. 그렇죠. 어찌됐든 그때 뭐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왜 하필 능력 없는 아빠한테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좀 그때 정신을 좀 많이 차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가정 중에 네. 아직까지 그때 제가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렸었죠.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갖고 네. 그렇게 없는 와중에도 술 먹으러 다니고 야구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트러블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뭐 속으로 이랬겠죠.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근데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쯤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조금 제가 야구를 하는데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때 이제 제가 있던 야구팀에 아는 형님이 이삿짐센터 네. 그 대표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네가 그냥 이삿짐 이걸 배워서 네. 네가 이제 하나를 조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그때 찬성했던 이유가 제가 고향에 있다 보니까 하도 친구들을 만나니까 네. 이삿짐을 한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면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네.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하러 양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와이프하고 이제 트러블은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집잠만 하니까 네. 와이프하고의 트러블은 많이 줄었어요. 아, 뭐 그전보다 이제 돈이 많이 되는 거를 떠나서 돈은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을 안 만나니까 제가 지출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 옷도 조금 더 사입히게 되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삿짐을 하게 됩니다. 이삿짐을 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양산에서도 제일 총구석 18평 살다가 그때 네. 27평 월세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500에 그때 40이었나? 아 1000에 40만원. 근데 이제 그날 이사를 왔는데 와이프 막 울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평수가 넓어지니까 집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 이사 와갖고 이제 너무 좋아갖고 엄청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약 한 1년 정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지는 못해도 그 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희 둘째가 임신을 했죠.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둘째를 낳으면 완전히 이제 또 쉽지 않은 인생이겠다. 쉽지 않은 인생이겠다 싶어갖고 대출도 알아보고 했었죠. 네.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삿짐 센터는 뭐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사로 들어가려고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때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예. 그러면서 이제 이삿짐을 접고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사를 하죠. 처음에는 영업 및 배송직으로 해서 이제 입사를 해서 했는데 네. 처음에 배송밖에 못했죠. 제가 네. 뭐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처 사람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 주변이 오가더라고요. 네.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좀 친해지니까 주위에 이제 영업 소개도 해주시더라고요. 주위에 자기들끼리 아는 거래처들 이제 여기 닭 한번 써봐라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영업이라는 게 좀 잘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영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특출나게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서 그랬는데 이제 주위에서 도와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영업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저보고 야 너 배송하지 말고 영업만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전 해보지도 못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그렇게 인지도도 높지도 않고 뭔가를 내세울 만한 아이템이 없었던 프랜차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이 브랜드를 좀 리뉴얼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아무 개똥도 모르지만 네. 예, 그때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리뉴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거의 한 10년 된 브랜드였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가맹점이 10개 남짓했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그 10개가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아. 조금 이 부산 경남권에 있던 브랜드다 보니까 네.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이걸 리뉴얼을 해서 조금 오래된 브랜드지만 좀 신생다운 좀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브랜드 리뉴얼을 했어요. 로고도 새로 만들고 사진도 새로 찍고 그리고 이제 가맹 계약서랑 모든 부분들을 새로 싹 다 처음부터 아.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하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10개 있던 브랜드가 예. 제가 그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38개 제가 오픈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총 토탈 한 45개까지 네. 왜 그 사이에 이제 폐점하는 데도 있었으니까 38개까지 오픈을 했고 45개 매장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회사 매출이 네. 3억이라고 하면 네. 제 거래처들이 거의 한 2억 2, 3천?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용 차량도 주시고 오. 급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아 영업이 저랑 길에 맞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영업이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나가갖고 전단지도 뿌리고 네, 왜냐면 네.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적을 하고 영업이 이제 한참 잘 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돈을 떠나서 네.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 그리고 또 치킨집은 또 저녁 늦게 장사들을 다 하시니까 네. 일부러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 재워놓고 나서 저녁에 많이 돌아다녔죠. 전단지 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한 만큼 성과는 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18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월급이 그때 1년 만에 제가 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월급도 거의 한 350만 원 정도? 와. 예. 거기에다 인센티브 별도의 영업용 차량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저희 삶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둘째가 임신을 하고 그때 또 이사를 냈어요. 또. 한 네. 번 더 이제 나은 그렇죠. 곳으로.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결혼 생활하면서 전셋집을 구하게 되죠. 야. 네, 34평. 네. 아, 그때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사장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 전까지는요? 그전까지는 야구에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회사 들어가고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 뭐 분위기나 네. 이런 것도 나아지고 둘째 이제 저희 복병이가 이제 또 네. 태어나고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나오고 이제 이사도 오고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사 가는 곳마다 아파트인데도 경비실이 없는 데도 있었고 바리게이트가 없어요. 이제 로망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로 가고 싶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사는 아파트까지 오게 됐죠. 아. 지금 아파트는 이제 안에 수영장도 있고 네. 골프장,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바리게이트도 있고 경비 아저씨들도 엄청 많아요. 네. 엄청난 발전이네요. 그렇죠. 가장 큰 거 비 오는 날 네. 지상 주차장밖에 없었던 아파트에서 네. 지하 주차장 너무 좋습니다. 아.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발전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계속 그 회사를 다닌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또 그때 돼서 이제 슬슬 생활비가 부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더 벌고 싶다. 아. 나는 좀 더 큰 물에서 영업을 해보고 싶다. 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을 하죠. 뭐 절대 그 회사에서는 아까처럼 실수나 네. 뭐 제가 잘못을 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네. 큰 물에서 놀고 싶다. 아. 약간 포부가 생긴 거죠. 애 둘 아빠인데 조금 더 벌어보자 네. 라는 결심을 갖고 또 회사를 이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치킨 회사는 아니었고 제 주위에 자동차 판매를 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다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뭐 돈도 펑펑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자동차 일, 영업이라면 자동차 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예,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자동차 금융회사 네. 자동차 렌트 리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죠. 아. 예, 근데 입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했던 이야기가 한동안은 제가 차를 판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 생활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예, 제가 그때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와이프 통장에다 주고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큰 수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은 버텨보자 라고 해서 대출을 내준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정도 차를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네. 그때 또 제 인생에 약간 좀 허무함이 느낀 게 뭐냐면 영업에 물이 한참 올라 있었는데 네.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제 자신에서 아. 제가 너무 거만했나? 영업을 너무 우습게 봤나? 뭐 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대출 받았던 게 슬슬 까지니까 불안해지기 또 시작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녁에 제가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또 차 타고 돌아다녔죠. 전단지 뿌렸죠. 아. 공장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공장에 대표님들 차 세워두면 거기에 가가지고 전단지도 꽂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딱 4개월 차 접어들 때 차량을 처음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회사원이었다면 네. 자동차는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긴 하나 반사업가였죠. 그러면서 이제 차에 대한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제 고객층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노하우나 제 고객층이 좀 두터워지고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를 따르던 직원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욕심을 부렸죠. 내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죠. 그러면서 또 이사를 하죠. 또 이사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돈 좀 네. 벌려서 이름 있는 아파트고 신도시에다가 뭐 그때는 자동차도 저희 와이프 안 타본 차가 없을 정도로 웬만한 차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도 하고 제 사업자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첫 사업이네요. 그렇죠. 제 첫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첫 사업이라고는 해도 그냥 했던 일을 이제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에다가 이제 수익률을 주지 않고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제가 이제 받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에 최고 많이 벌었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일반인 연봉을 벌어본 적도 있어요. 월에. 올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이제 이렇게 벌릴 거니까 좀 삶의 여유도 생기고 욕심도 좀 생기고. 계속 그렇게 벌릴 줄 알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당연히 그때는 뭐 벌릴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직원들도 구하고 일을 조금 벌렸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도안한 금리, 저 자동차 금융회사는 네. 금리가 승패를 장화하듯이 금리가 갑자기 푹 땡겼죠. 22년도 11월 달에. 네. 그러면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뻔합니다. 그 전에 이제 진짜 저희 애들을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없이 키우다 보니까 여가 생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거의 한 달에 네. 펜션 주말은 거의 집에 없었어요. 한 주는 펜션, 한 주는 리조트, 한 주 펜션, 한 주 리조트 막 이렇게 막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우스갯소리로 어느 정도로 제가 그때 돈이 많이 벌렸냐면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그때 4대 팔았어요. 4대 3일 동안. 3일 여행 가 있는 동안. 네 3일 여행 가 있는 동안 4대를 팔았어요. 아. 돈을 쓰러 가갖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왔죠. 네. 그럴 만큼 그때는 돈 버는 게 너무 쉽고 재밌더라고요. 정성기였네요, 완전. 그렇죠.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알아서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근데 이제 그랬던 시기가 제가 한 2년, 3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가 네. 금리에 무너졌죠. 금리가 터지면서 매달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살던 삶을 쉽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생활 유지는 해야 되고 먹고 살아는 살긴 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 5개월, 6개월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머리나 식히러 가자 해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갔었죠. 골프를 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남포동 시아도떡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현재 3대째 이끌어오고 있는 남포동의 시아도떡은 뭐 부산의 명물이라 유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맨날 줄 서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전에는 뭐 호떡에 뭐 관심을 가졌다면은 거짓말인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던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죠. 이 호떡을 프랜차이즈화를 시켜보는 건 어떨까? 골프가 끝나고 나서 남포동 사장님을 바로 찾아뵈러 갔죠. 예. 기술 좀 알려줘라. 이거 어.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885떡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네. 호떡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메뉴가 들어와도 저희는 모든 베이스가 꿀호떡으로 시작을 해서 네. 우선은 꼬로떡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네요. 네, 거기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네, 주로 뭐 어떤 고객들이 많이 이제 주문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885떡 컨셉답게 네.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는데 시간대별로도 다르시고 어르신들은 점심에 이제 식사하시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호떡이랑 이제 커피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고 학교 마치면 학생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주로 이제 직장인들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드시러 오셨다가 이제 드셔보시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호떡 포장해서 가시고 드셔보신 다음에 드셔보신 위에 높은 분들이 이거 단체로 주문해라고 해서 뭐 200개 넘게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네네. 예, 뭐 보통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단체 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내시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네. 호떡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안하게 단체로 주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치즈 위에 뭘 넣은 거예요? 고구마 무스. 맛있는 거 2개 조합이네요. 아, 넣고 이걸 또 구워요? 네. 그렇죠. 녹여야 되니까. 치즈를. 아. 야. 치즈가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좀 궁금한 게 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네. 호떡 같은 경우에도 좀 경기를 많이 타나요? 경기요? 전혀 안 타는 것 같은데. 뭐라노 거기 타는데. 탔나? 뭐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저희가 뭐 항상 힘드니까 예. 경기고 뭐고 잘 모르겠네요. 어제도 저희가 영업 시간은 8시 반 마감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 조금 넘어서 반죽이 완판이 돼가지고 예. 좀 조기 마감하는 뭐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호떡은 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 아이들도 100원짜리 들고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네. 조금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도 애가 3명이다 보니까 좀 비싼 음식을 사 먹일 때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호떡같이 이제 간식을 찾는 게 훨씬 더 편안하죠. 뭐 먹기도 편하고 부담도 없고. 그리고 손님들 중에 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탕후루 사 먹을 바에야 호떡 2개를 사 먹겠다. 네. 호떡 2개에 커피 먹어도 예. 뭐 4,500원이면 먹는데 탕후루는 뭐 귤 3개 꼽아놓고 뭐 4,000원 이렇게 파니까 예. 아무래도 금액적이나 가성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호떡이 훨씬 낫겠죠? 6개 포장 하나, 네. 2개 포장 하나, 그리고 5개 포장 하나 이렇게 주시겠어요? 진짜 한 명이서 엄청 여러 개를 사가네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한 개 한 개씩 맛만 보시는 손님들이 계셨는데 네. 한 개씩 드셔보신 분들이 하나만 사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 오픈하자마자 잘 됐었나요? 처음에 와이프하고 문 열기 전까지는 네.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오늘 우리 진짜 한 20개는 팔 수 있을까? 아, 오픈하기 어. 전에? 네. 한 30개만 팔았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딱 첫날 오픈을 문을 열었죠. 근데 저희가 뭐 홍보나 따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오픈 날짜만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었는데 그날 줄이 거짓말 아니고 한 8집 위에까지 줄을 섰어요. 저 위에 8집까지요? 네. 거짓말 조금 못하면 저희 집 앞까지 섰을걸요. 네. 처음에 정관에 저희가 5년 정도 살았지만 정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도 처음 봤고 그만큼 관심들을 엄청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피디님이 보시기에 지금 네. 손님이 호떡집 하면은 뭐 줄을 쓴다는 개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저희가 판매가 없느냐? 뭐 피디님 이때까지 촬영하면서 보시겠지만 손님들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굽고 있는데요. 네. 끊임없이 네, 굽고 저희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뭐 이런 앱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네. 고객님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 기다리지 않고 전화 주문 뭐 해서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픽업만 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줄 서 있지 않아도 동네에 소문은 다 났죠. 아. 여기가 장사 제일 잘 된다고. 아. 앞으로의 네. 좀 짧게 봤을 때 목표나 아니면 좀 길게 봤을 때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6월 달이 되면 이제 제가 88호떡이라는 상호명으로 상표 출원을 할 거고요. 이제 상표 출원을 함으로 해서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할 거고, 이제 가맹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아가서는 이제 공장 설립도 관심이 있고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제 우리 호떡을 매장이 아닌 가정에서도 냉동 보관을 했다가 즉석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냉동 납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자면 가장 큰 목표는 휴게소에 저희 브랜드가 입점을 해서 아. 이제
전국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네. 우리 호떡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어디 여행 갈 때마다 우리 김밥도 좋지만 호떡도 한 피크닉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게 아.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드는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떡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여름에 출시될 호떡 빙수까지 포함을 하면 네네네.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도 일반 시중에 지금 가맹되고 있는 커피 매장들에 비하면 네. 한 절반 정도의 가맹이랑 이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 그냥 저가 커피 브랜드의 한 반 정도. 저가 커피 브랜드라고 해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드시더라고요. 네네네. 저희는 거기에 대한 한 절반 가격 정도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호떡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좀 좋나요? 좋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밀가루 장사꾼들은 사기꾼이다. 호떡 반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이제 숙성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반죽 숙성의 양이 이 정도라면 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요. 네. 근데 저희가 판매를 이만큼 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재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진율로 따지자고 하면 밀가루 음식들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있는 게 호떡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위가 엄청 독특하네요. 만드신 거예요? 직접? 이거 나포도에서 쓰는 건데 네. 이제 직접 이렇게 숟가락을 잘라가지고 용접을 한 겁니다. 진짜 편하게 돼 있네요. 외국인들이 오시면 네. 열이면 열 다 이 사진 찍어 가세요. 가위에 숟가락 붙은 거요. 그렇죠. 왜냐면 전국 어디 가도 없으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힘내시고, 그리고 지금 호떡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인생이 순탄하게 살지만은 않았고 힘들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어느 누구보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잘 알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호떡이든 뭐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 힘듦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산 정관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제가 호떡 한 개라도 더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놀러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